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과 윤민정입니다. 오늘 발표할 리뷰 논문은 Upcycling and Catalytic Degradation of Plastic Waste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경제적, 기술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업사이클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내재된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여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존의 기술로는 회수할 수 없는 난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촉매 분해 기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최신 업사이클링 사례와 회수 불가능한 폐기물을 CO2와 물 같은 무해한 물질로 완전 분해하는 촉매 기술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분야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술적 과제와 향후 기회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사이클링의 개념을 기존 재활용 기술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사례, 즉 특히 PET의 분해 및 재활용 과정을 피규어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회수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촉매 분해 기술을 다루며, 마지막으로는 향후 연구 방향과 기술적 과제에 대한 저자들의 전망을 정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논문의 피규어일로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영역을 시각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여기 A는 폐플라스틱의 주요 종류를 보여줍니다. PET, PE, PP, PVC, PEX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PET와 HDPE만이 현재 상업적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B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과정을 설명합니다. 제품이 사용 후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중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바다나 토양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C는 전통적인 재활용 기술을 나타냅니다. 주로 기계적 재활용으로 이루어지며 품질이 저하된 상태로 다운사이클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는 본 논문의 핵심인 업사이클링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탄소와 수소, 고분자 구조를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연료나 소재 또는 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E는 촉매 분해 기술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미세 플라스틱 등을 무해한 물질로 분해하는 기술로 앞으로의 환경 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재활용이 다운사이클링 중심이었다면 업사이클링은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업사이클링은 저가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고부가 가치 연료, 화학물질 또는 고성능 소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에서 연료, 윤활유 또는 신소재를 생산할 수 있다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유 공장이나 바이오 리파이너리처럼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료로 삼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생태계를 제안합니다.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석유 대신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활용해 연료, 화학 제품, 고분자 물질을 생산하는 통합 공정입니다.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역시 이러한 바이오 리파이너리 개념과 접목할 수 있으며 특히 폐플라스틱과 바이오 자원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업사이클링 시스템이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PET의 촉매 분해 방법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총 5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각은 서로 다른 촉매와 반응 조건을 활용합니다. 먼저 A는 PET를 알코올이나 아민과 반응시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반응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널리 연구된 PET 분해 방법입니다. B는 카본 지지 몰리브데넘 다이옥사이드 촉매를 이용한 수소 분해입니다. 탄소 지지체에 지지된 MOO2 촉매는 무용매 조건에서 일기압 수소 기체로 PET를 선택적으로 분해하며 TPA와 에틸렌을 생산합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폐 PET 및 PET, PP 혼합물에서도 효과적이며 촉매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C는 루테늄 기반 균일계 촉매를 이용한 수소 분해입니다. 루테늄 기반 분자 촉매를 이용하여 PET를 1.4 벤젠 다이오메탄올, 파라벤젠 다이메탄올,
같이 그 이지로 전환됩니다. 이 촉매는 PLA, PBA, PC, PBT 등의 다른 폴리에스터나 카보네이트로 분해할 수 있으며 선택성과 반응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고가의 금속 리간드 시스템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D는 루테늄 온 나이오분 펜톡사이드 촉매를 이용한 방향족 탄화수소 전환입니다. 루테늄이 지지된 나이오분 옥사이드 촉매는 PET를 파라잘렌 또는 1.4 디메틸벤젠, 메틸벤젠, 일반명으로 톨루엔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로 전환합니다. 이 시스템은 PET 이외에도 PS, BPA-PC 등의 방향족 플라스틱도 처리할 수 있으며 높은 수율과 선택성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E는 루테늄 터서리 부톡사이드 촉매인데요. 루테늄 터서리 부톡사이드 촉매는 그 루테늄 금속이 칼륨 터서리 부톡사이드 위에 담지된 형태의 촉매로 아마이드 및 우레아 결합의 선택적 수소 분해를 유도합니다. 특히 폴리우레탄, 나일론 6의 재활용에 효과적이며 폐 플라스틱을 단량체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사용됩니다. 시스템을 이용한 나일론 6 등의 아마이드 분해를 나타낸 것입니다. 루테늄 핀서 촉매와 염기, 터서리 부톡사이드를 사용한 시스템으로 DMSO라는 강한 극성 유기용매를 사용합니다. DMSO는 고분자의 수소 결합을 풀어주는 동시에 촉매 중심을 활성화 상태를 유지시켜 효율적인 아마이드 결합 절단 반응을 유도합니다. 용매 내에서 나일론 6를 아미노 알코올로 전환하고요. 또한 폴리우레탄도 분해할 수 있어서 폴리아마이드 및 폴리우레탄의 재활용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한 탄소 소재 생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CNTS, 즉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의 생산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문 피규어 6번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A부터 F까지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A는 BPA-PC를 디폴리메리제이션한 후 폴리아릴레트설폰이라는 고성능 폴리머로 전환하는 예시입니다. 이 소재는 정수막, 의료기기, 보온용 부품 등 다양한 소재의 분야에 응용됩니다. B는 PET를 아미노와 반응을 통해 고성능 열가속성 폴리머인 폴리아를에서 설포나마이드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C와 D는 PET 및 BPA-PC를 아미다졸 기반의 아민과 반응시켜 비스아미다졸 모노머를 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모노머는 고분자 전해질이나 자가치유 소재로 활용합니다. E는 BPA-PC를 긴 사슬의 다이아민과 반응시켜 논 아이사이아네이트 폴리우레아를 제조하는 예입니다. 기존의 독성 아이소시아네이트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F는 BPA-PC를 알리파틱 다이올과 반응시켜 탄소선 함유 다이올을 얻고 이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엘리페틱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것은 방향적 고리가 없는 유연한 구조의 카보네이트계 고분자로 이온 전독성, 생분해성, 가공성이 뛰어나 고체 전해질, 생체재료 등의 응용이 기대되는 부분이고 이것으로 중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고부가 가치 탄소 소재를 합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첨단 소재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폐플라스틱, 특히 PET와 BPA-PC에서 유래된 기능성 고분자 및 복합 소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그림은 논문의 피규어 6번의 C, D와 이 두 그림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특정 아민과 반응시켜 기능성 모노머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먼저 C는 PET를 디폴리머라이제이션 하고 있는데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은 TPA와 이지라는 두 가지 주요 단량체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이는 폐플라스틱을 원료 수준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한 후 아미다졸 기반의 아민과 반응시켜 비스이미다졸 모노머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노머는 이후 전해질 소재, 자가치유, 고분자, 고온 안정성 재료로 활용될 수 있어 기능성 응용에 매우 적합합니다.
다음 D는 BPA-PC를 동일한 이미다졸 아민과 반응시켜 유사한 구조를 비스 이미다졸 모노머를 생산하는 예입니다. BPA-PC는 페놀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자적 특성이 뛰어나며 여기에 유래된 비스 이미다졸 역시 전기화학적 기능성 보분자로 응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비스 이미다졸 유도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한 응용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FRP는 고강도 복합 소재의 수지 기제로 가능하며 MOF는 금속 이온과 결합해 다공성 구조체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리머스 열 경화성 고분자처럼 단단하지만 가열하면 내부 결합이 재배열되어 다시 성형이 가능한 고성능 소재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에 매우 유망하며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HDPE, PP 등을 기능성 구조로 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열 가속성과 열 경화성 특성을 모두 가지며 반복적인 가공이 가능한 재료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논문 피규어 8번의 A부터 D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A는 폐피이트를 부분적으로 글리콜리시스 하는데 글리콜리시스는 피이트를 작은 조각인 BH2T로 분해하여 재합성 가능한 전구체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글리콜리시스 한 후 바이오 기반 모노머와 결합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FRP를 제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존 석유 기반 제품보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으며 제품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B는 PGA, PGA 바이오 디라이브드 감마 비틸롤락톤. 최근에는 이거와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 기반 모노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전구체로 사용되며 기존 석유계 락톤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고성능 소재 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랜스 에스퍼리피케이션 한 건데 이 트랜스 에스퍼리피케이션은 한 에스터가 다른 알코올과 반응하여 새로운 에스터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얘기합니다. 폴리글리코산 코감마 부티로락톤이라는 고성능 코폴리머로 전환하는 과정이고요. 이는 화학적으로 재활용 가능하고 열 안정성도 높습니다. C는 프로필렌과 에틸렌을 아이소셀렉티브 폴리머라이제이션 아이소셀렉티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은 어떤 단량체를 특정 방향성으로 중합하는 기술로 블록 공중합체 합성 시 기계적 강도, 결정성, 열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중합 기술은 PE와 IPP를 효과적으로 혼합하고 업사이클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으로 다중 블록 공중합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D는 이것을 활용하여 상용 PE와 IPP를 컴퓨터빌라이즈 하여 원래 PE와 PP는 잘 안 섞이는데 여기에 컴패터빌라이저 상용화제를 넣어서 두 고분자의 계면 결합이 좋아지게 하여 강하고 잘 섞인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혼합 플라스틱을 고품질로 재활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례를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단 1%의 블록 공중 합체로도 기계적 물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례는 폐플라스틱이 다양한 기능성 고분자 소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플라스틱의 촉매 분해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규어 9는 이 기술의 주요 사례들을 시각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A는 촉매 분해 기술의 발전 트렌드를 요약한 그래픽입니다. 팬톤 반응, 광촉매 산화, 전기화학 기반 분해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B는 니오분 펜톡사이드인데요. 이 촉매는 단원자층 수준의 얇은 구조물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산화력과 우수한 광활성 덕분에 플라스틱을 CO2로 완전 무기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튬 오산화물은 높은 가전자대와 낮은 전도대를 가진 광촉매로 산화 및 환원 반응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어서 플라스틱의 완전 분해 및 고부가 가치 전환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 유닛 셀 두께의 촉매층을 사용하여 PE, PP, PVC를 실제 환경 조건에서 완전 무기화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응은 40에서 90시간 내에 CO2로 완전 분해되며 이는 기존 기술로는 달성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C는 광산화 경로의 세부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O2, H2O2 등의 라디칼이 탄소-탄소 결합을 끊고 최종적으로 CO2와 소량의 CH3COOH를 생성합니다. 피규의 9번 C에서는 플라스틱이 CO2로 완전 산화된 후 일부가 수소와 전자에 의해 환원되어 아세트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아세트산은 실생활에서 식초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고부가 가치 화학 물질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촉매 분해 기술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환경 친화적 무기화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피규어입니다. 마지막으로 MB2O5 기반 광촉매를 이용한 완전 무기화 기술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C번을 보시면 MB2O5는 밸런스 밴드에 플러스 2.5V와 컨덕션 벨트의 0.9V 전위 조합을 통해서 PE, PP, PVC를 실존해서 CO2로 완전히 광분해하며 동시에 아세트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해가 아니라 탄소-탄소 결합의 절단과 동시에 생성된 CO2를 다시 C2 화합물로 전환하는 연속적인 광반응 경로입니다. 특히 아세트산은 고밀도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전체 반응이 상온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갖춘 매우 주목할 만한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업사이클링 및 촉매 분해 기술을 살펴보았지만 이들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반응과 에너지 소비입니다. 대부분의 촉매 반응은 고온에서 수행되며 일부 공정이 수시간에서 수십 시간에 걸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산업 공정에서 에너지 비용과 탄소 배출 측면에서 중요한 제약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촉매의 회수와 재사용의 어려움입니다. 균일계 촉매는 반응성이 뛰어나지만 반응 후 분리와 재사용이 어렵고 비용도 높습니다. 불균일계 촉매는 회수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간 사용 시 활용이 저하되거나 구조적 변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효율 촉매의 개발뿐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사이클링과 촉매 분해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업사이클링은 폐플라스틱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촉매 분해는 재활용이 어려운 난분해성 플라스틱을 환경 친화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접근법이 시너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작동 가능한 고활성 촉매, 촉매 회수가 용이한 반응 시스템, 그리고 기계적 재활용, 생분해, 분리기술과 통합된 종합적 처리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험실 수준에서 입증된 기술이 파일럿 및 산업 규모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공정 단순화와 비용 절감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폐기물 기반의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 공학, 정책의 통합적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